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북미 자동차 생활 중에 한국차 가격이 이 북미 시장에서 한국보다 더 싸게 팔린다 라는 뉴스가 자주 나오잖아요. 미국에 들어가는 차는 부품부터 다르다, 이런 부분도 뉴스에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상황과 왜 그런 다른 부품이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차 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대략 환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환율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국 돈으로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미국은 1달러가 채 안 되는 82센트 정도가 되고, 미국 달러를 1달러로 했을 때는 한국 돈으로 한 1226원. 요거는 이제 살짝 오르락 내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기준으로 해서 과연 지금 그 한국의 차 가격이 미국에서 팔릴 때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팔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현대자동차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차량 가격을 보고 있어요. 서로의 시작 가격을 먼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뉴 같은 경우는 1,436만원, 코나는 1,867만원, 산타페는 2,628만원, 필리세이드는 3,497만원. 이게 시작 가격이네요. 그러면 미국에서의 시작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나는 2만불, 그리고 산타페는 26,000불, 필리세이드는 31,000불, 이렇게 이제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환율 계산기를 통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베뉴 같은 경우 1,436만원이죠. 한국 돈으로 1,446만원을 입력을 하면 미국 달러로 11,791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현재 시작 가격이 17,350불이에요. 실질적으로 베이스 모델의 옵션 차이는 거의 나질 않아요. 이게 이제 스타팅 모델인데 2.6 4실린더 엔진, 1.6 엔진에, 그쵸? 이 정도의 옵션이 들어와 있고요. 그쵸? 거의 옵션이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가격은 미국 가격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차 가격을 그대로 미국차의 값에 적용되면 말씀드린 대로 11,791불이 돼야 돼요. 하지만 스타팅이 17,350불이다. 그럼 다른 차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인기 있는 펠리세이드를 한번 볼까요? 펠리세이드는 31,975불. 이거는 2륜 구동 모델입니다. 한국도 펠리세이드를 보면 3,497만원의 2륜 구동 모델이죠. 3,497만원을 이 환율 계산기로 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미 달러로 했을 때 28,500불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작 판매 가격이 31,975불이에요. 그럼 옵션의 차이가 있냐? 오히려 미국에 있는 차는 그 가격에도 8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어 자체가 훨씬 작은 게 들어가게 되고요. 내비게이션이 기본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한 대 한 대 윗급의 차에 그 원격 시동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확실히 한국이 미국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아 자동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카니발을 한번 제가 띄워놨는데, 카니발은 한국에서 시작 가격이 28,800불이잖아요. 2,880만원. 그러면 미국에서는 27,600불. 숫자를 딱 보게 되면 왠지 미국이 더 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환율 계산기에 넣어보게 되면 2,880만원이 시작 가격이었잖아요. 2,880만원. 그러면 23,489불이 돼야 거의 동등한 위치가 되는데, 훨씬 더 한국보다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카니발 말고 또 스팅어 한번 볼까요? 스팅어. 자, 스팅어 가격은 시작 가격이 3,447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3,447만원을 입력을 하면 28,108불이 돼야 되겠죠? 그럼 미국에서는 얼마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팅어 33,000불입니다. 실질적인 가격보다 한 5,000불이 더 비싸요. 500만원 정도가 더 비싼 거죠. 자,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과연 한국보다 미국에서 차값이 더 싼가? 이제 이런 기사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숫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이미 언젠가부터는 한국보다 더 비싼 가격의 차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미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10년 전, 20년 전 뉴스를 가지고, 아니면 환율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 숫자만으로 미국이 더 한국보다 차값이 싸다 이렇게 발표하는 기사가 아직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기사 하나하나가 왠지 괜히 자존심에 상처받는 것 같고 기분 좋은 기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비록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팬은 아닐지언정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자동차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외국에 나가서 한국보다 더 싸게 팔아서 판매가 된다라는 그 느낌 자체는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쓸 때 실질적으로 확인도 안 해보고 기사를 쓰는 것 자체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아니, 미국에 수출하는 차는 한국보다 더 좋은 부품을 사용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yes 그리고 no라는 답을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부품이 다른 건 맞습니다. 제가 생산 공장을 몇 번을 견학을 갖고 가서 이제 취재를 한 적도 있는데 그 한국의 생산 공장의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 부품이 제 기억에는 A, B, C, D에서 한 4가지 종류의 부품이 나눠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눠진 거냐면 그 차가 어느 나라에 가는지에 따라서 A, B, C, D에 적용되는 부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럽에 가는 차, 그리고 미국 쪽에 가는 차, 남아시아에 가는 차, 아니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는 차, 이런 거를 집단화해서 4가지 부품을 사용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기억했던 부분은 외장 파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부품을 나눴냐? 물론 부품에 대한 성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에서 아니면 세계 모든 자동차에서 자기네가 정해놓은 스펙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수출하는 그 나라의 법제도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파트의 나눔이에요. 한국 차들이 북미 지역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더 좋은 부품을 사용하게 될까? 네, 그건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품이 다 다른 건 아니고요. 특히 가장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충돌 테스트 규정 때문에 차별화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 충돌 테스트가 따로 진행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IIHS에서 하는 충돌 테스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별 5개를 받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차량 인식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메이커마다 최대한 별 5개를 만들기 위한 그 작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돌 테스트 규정에 맞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품의 차별화를 많이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회사에서 모든 차종을 충돌 테스트를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충돌 테스트를 보게 되면 독일 차든 일본 차든 최대한 대표적인 차 위주로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판매율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차는 특별히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우디 A6, 얼마 전에 제가 A7 말씀드렸지만 A6, A7은 거의 같은 차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 테스트는 A6로 진행을 했고요. A7은 별다른 충돌 테스트를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추후에 뭐 진행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매량의 차이를 봐도 A6가 훨씬 A7보다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A6를 집중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그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다른 부품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외부의 철판 두께가 달랐던 지점이라든가 심지어 어떤 부분을 조이는 볼트도 재질이 약간은 다른 걸 사용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차이를 더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는 좋은 부품을 사용할 수 없냐?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면 일단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충돌 테스트 규정도 강화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물에 따라서 차를 출시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점점점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부터는 그 부분을 좀 유로 규정에 맞춰서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강화하다 보면 한국에 판매되는 차도 그런 규정에 적합한 부품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북미 규정과도 동등한 조건으로 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차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래도 얼마 남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약간은 동력계통이라든가 아니면 그 윤활 계통의 재질이 다른 부품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데 몇 가지는 아직도 좀 다르다고 해요. 이 부분은 부품의 수급 문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모두 한국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만드는 부분도 있고 공장 지역마다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그 공장에 거래하는 실제 거래처가 약간은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다른 부품이 사용되는 지점도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소나타나 엘란트라, 아반떼죠.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부품의 차별성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다지 성능에는 큰 차이가 있진 않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내수용 차랑 수출용 차랑 거의 같은 부품이나 아니면 오히려 한국에 더 좋은 부품을 사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먼저 더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때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발 더 나가보자고요. 과연 독일차, 뭐 일본차, 이태리차 이런 차들도 미국에 들어가는 부품이 자기네 자국에서 판매하는 거랑 다른 것인가? 네, 다릅니다. 왜냐하면 특히 유럽차 같은 경우는 충돌 테스트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북미에 들어오는 부품이 오히려 비싼 부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웬만한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자국보다 한참 더 싸게 팔죠. 지금 한국은 보셨지만 한국의 소비자 가격보다 이 북미 시장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는데 꼭 한국만이 더 좋은 부품, 뭐 더 훌륭한 부품을 더 꽂아서 차를 수출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뽕이에요, 이것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국뽕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좀 자신 있게 표현하자. 왜 남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더 안 좋다라는 거를 계속 부각을 시키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량 가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가짜뉴스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아니 워런티가 다르지 않냐, 서비스하는 게 다르지 않냐, 그게 오히려 한국보다 좋기 때문에 그만큼 값을 더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대략 한 2만 불 정도 되는 차를 엑스트라 워런티에서 2년 3년짜리를 더 사게 되면 그 가격이 채 한 1,500불? 2,000불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실제 차 가격이 더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보셨듯이 서비스를 다 포함을 하더라도 한국보다 절대 차 가격은 싸지 않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세요. 아, 디스카운트 하지 않냐. 근데 디스카운트 하는 부분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한국 차라고 디스카운트 많이 해주지 않아요. 요즘 디스카운트 많이 해주는 차는 오히려 비싼 가격에 잘 안 팔리는 독일 차, 아니면 미국 차, 일본 차도 차량 가격이 약간 높은 거는 토요타, 혼다 같은 경우는 일반 베이스 차든 디스카운트 많이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뭐 대략 한 3, 4만 불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차도 그때그때 다르지만 상당히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디스카운트를 받는 문화는 어떻게 보면 이 북미 지역의 문화로 자리 잡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차만 더 디스카운트 해준다, 이거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말씀을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그냥 단순히 한국 거기 때문에 외국에선 더 싸게 취급받는다, 더 싸게 판다, 이런 생각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주변에서 그런 말을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 가서 한국 남자 채널 봐봐봐, 그 사람이 설명 다 해놨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뭐 일본차 고장 안 나고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언젠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를 또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차보다 일본차가 더 이미지가 좋다, 더 가치를 인정받는다, 인정할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면 토요타의 어떤 차종, 혼다의 어떤 차종,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차량의 값어치를 좀 더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닛산차라든가 심지어 인피니티, 그리고 마츠다 3 같은 경우는 좀 인정을 받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마츠다, 수즈키, 미쓰비시 이런 차종은 이쪽에서도 한국차만큼 인정을 받지 못해요. 중고차 값도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차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반만 믿으셔라, 아니면 반도 안 되게 믿으셔도 전혀 이상할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이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나와 살아보니까 여러모로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요즘엔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저도 한국에 살 때는 한국차가 별로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산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보다 여기 현지인이 한국차를 더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자신감 갖고, 이쪽과 비교 기사를 쓰시는 분들은 좀 더 연구해 보시고, 일반 사람들에게 문의하지 마시고 이곳에 있는 적어도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자동차 업계 사람과 연결이 안 된다면 자동차를 정말 좋아해서 자동차 매니아로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들과 아주 긴 기간 동안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기사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너무 최근에 한국에 있는 기자님들을 일갈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의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이곳에 와서 이쪽 현실을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그 펜 끝에서 나오는 글자를 보고 대부분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글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판단을 만약에 못하겠으면 그냥 나와 있는 수치대로만 이렇게 기사를 써도 그렇게 틀리지 않는 기사가 되지 않을까. 감히 전직 기자였던 제가 한번 한마디 해봤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국차가 북미에서 더 싸게 팔린다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